여러분 안녕! 공룡을 사랑하고 공룡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리려고 제가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골반의 형태가 새를 닮아서 조반목에 속하는 공룡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공룡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뿔이 달린 공룡 트리케라톱스와 등에 울퉁불퉁 골판이 달린 스테고사우루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두 공룡의 뼈와 가시의 변천사,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저를 따라오세요. 팔로우 미. 티라노사우루스와 함께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 살았던 만큼 공룡계의 인기 또한 그와 쌍벽을 이루는 트리케라톱스. 중생대 백악기 말기 북아메리카 서부에 서식하던 초식공룡으로 뿔공룡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강룡류로 비늘이 덮인 거대한 동물인데요. 먼저 그 생김새부터 살펴볼까요? 화석으로 남은 뼈대만을 보고 트리케라톱스의 생김새를 보면 마치 오늘날의 코뿔소 같은 인상을 주는데요. 뼈가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같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코뿔소처럼 무리를 지어 살았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리케라톱스가 코뿔소처럼 보이지만 5배는 더 무겁다고 해요. 몸 길이는 자동차 2대만 하고 키는 사람의 2배, 사람 90명을 합한 것만큼 무겁고 머리는 사람의 몸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몸 전체의 3분의 1이 머리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머리에 3개의 거대한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 위에, 나머지 2개의 긴 뿔은 양쪽 눈 위에 있는데요. 트리케라톱스라는 이름은 3개의 뿔이 달린 얼굴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머리 윗부분에는 커다란 안짝 모양의 프릴이 있는데 이 프릴은 피부로 감싸여 있는 딱딱한 뼈 구조물이에요. 가장자리에 총 19개의 돌기가 나 있어서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거나 짝을 유혹할 때 쓰였을 거라 추측하고 있죠. 또 뿔과 프릴은 성장 단계에 따라서 형태와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얼마나 성장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답니다. 화석으로 남아있는 이빨들을 살펴보면 입 주위는 작고 가늘며 날카로운 이빨이 100개가 넘고 얼굴 맨 앞쪽에 크고 굽은 부리가 달려있는 것으로 보아 채식을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트리케라톱스는 큰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크고 단단한 다리가 필요했겠죠?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짧고 등은 꼬리 쪽으로 둥글게 굽어 있는데요. 다른 공룡에 비해서 다리가 긴 편은 아니지만 달리기를 잘하는 편이어서 다른 공룡과의 싸움에서 쉽게 지지 않았대요. 여기에 단단한 뿔과 무거운 몸을 무기로 초식 공룡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육식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와도 싸울 수 있었고요. 자, 다음은 지붕 도마뱀이라고 불리는 스테고사우루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몸에 비해 머리가 굉장히 작고 지면 가까이에 있어서 주로 낮은 위치에서 자라는 식물을 먹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상징과도 같은 등에 붙은 골판이 무엇인지 밝혀내기까지 어떤 연구 과정을 거쳤는지 알아볼게요. 19세기 후반에 이 화석이 처음으로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스테고사우루스의 상징인 골판이 제각각 발견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등에 붙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1877년 공룡을 연구하고 이름까지 지어준 미국 예일 대학의 오스니엘 찰스 마시는 이 골판이 등에 수평으로 붙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지붕, 덮다를 의미하는 스테고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인데요. 그 후 발견된 화석의 수가 늘어나고 내부 조직의 연구도 이루어진 결과 골판은 등에 세워져 붙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스테고사우루스 연구의 중심은 이 골판 분석이었는데요. 최근 일본 오사카 시립자연사박물관의 하야시 쇼지 하계연 등이 골판과 꼬리 끝에 있는 가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CT 스캔 등의 방법으로 골판과 가시의 미세한 구조를 분석한 결과 골판 내부는 텅 비어 있었고 골판 표면에 많은 홈이 있으며 홈의 끝에는 내부로 이어지는 구멍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과거에는 골판이 수평으로 붙어 있었으며 방어용 방패로 사용했을 거라는 설이 있었지만 내부가 텅 빈 골판은 방어용으로도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표면의 홈은 혈관 통로였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추측해온 것처럼 골판에 햇빛을 쬐어 체온을 높이고
체온을 낮추는 기능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또 다 자란 스테고사우루스들의 골판 크기가 다 다른데요. 이를 보아 구애 행동을 하거나 수컷 사이에 세력 싸움을 할 때 장식용으로 사용됐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꼬리의 가시는 날카롭고 내부가 치밀했다는 점에서 단단한 무기의 역할을 했을 거라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같은 시대에 살았던 육식공룡 알로사우루스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뼈의 화석에 스테고사우루스의 가시가 관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이는 상처 자국이 확인되기도 했대요. 목 부분에는 작은 자갈 같은 미세한 골편이 모여 있는데요. 목에 있는 갑옷의 존재는 1877년에 이름이 붙여질 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914년에 발견된 화석으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 골편은 피골이라 불리며 악어 등의 가운데를 지나는 비늘과도 기원이 같은데요. 피골은 진피 중의 골질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 덮개처럼 변한 것으로 스테고사우루스의 큰 골판과 꼬리의 가시도 피골이 거대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뼈는 검룡류에 속하는 투오지앙고사우루스라는 공룡입니다. 마멘키사우루스와 같은 시대인 중생대 쥐라기 후기 중국에서 살았던 초식공룡으로 길이는 약 6m, 무게는 3톤 정도인데요. 검룡류에 속하는 공룡들 중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의 상태가 우수한 공룡으로 유명하답니다. 투오지앙고사우루스 등의 골판도 과시용으로 동족 간의 경쟁에서 쓰일 가능성이 높고 꼬리 끝에 있는 골침이라는 구조를 통해 육식공룡으로부터 적극적인 방어를 했습니다. 트리케라톱스와 스테고사우루스는 초식공룡이었지만 단단한 뿔과 몸에 난 가시로 자신들을 방어하면서 적들 앞에서도 절대 기죽지 않는 용감한 공룡들이었는데요. 자신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생존해왔기 때문인지 트리케라톱스는 티라노사우루스와 함께 공룡 덕후들 사이에서 인기 투톱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만의 장점을 꼭 살리길 바랄게요.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약속! 안녕!